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한 공격수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슬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선수인데 이 선수, 손흥민의 공격력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근에 나온 하나의 지표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최근 토트넘 소식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트랜스퍼 소식입니다. 이적 관련된 소식인데 아슬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가 토트넘이랑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팀은 사실은 첼시입니다. 왜냐면은 이 첼시가 니코 윌리엄스를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본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날에 이 토트넘과의 링크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파라티치 제발 나를 위해서 하나만 소원을 좀 들어달라. 이 영입 단장인 파라티치에게 이제 좀 부탁하는 모습도 보이고 진짜 좋은 사이닝일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50 밀리언이라고 하니까 5천만 유로죠. 5천만 유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선수인데 능력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좋은 선수인가, 그리고 좋은 가격인가 맞는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토트넘에 오고 싶은가, 그리고 자신이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 경쟁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의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가, 이 세 가지가 일단 더 확인이 돼야 일단 영입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일단 아슬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를 데려올 만한 이유는 일단 충분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21살밖에 안 된 파운드로 치면 4,280만 파운드. 그렇게 비싼, 요즘 어떤 시세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첼시 역시 그에게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웃앤아웃 스트라이커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윙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윌리엄스는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윙어인데, 그런데 지금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파델레에 일단 우승을 이뤄냈죠. 우승을 이뤄냈고 40년 동안 없었던 우승컵을 드디어 들게 해준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에는 자신의 형이 이냐키도 있는데 29살이죠. 8살 차이의 형제인데 이 선수와 함께, 이 형제가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스페인 언론인 디아리오 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니코 윌리엄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I have many years left here. 내가 여기에 많은 해를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I am calm and happy. 나는 지금 침착하고 행복하다. 얼른 빌바오로 돌아가서 축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 선수가 이적을 불가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 게, 많은 경우에 이 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표현했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축구계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번 여름에 떠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주로 뛰는 선수이기는 한데 양쪽 다 뛸 수 있는 윙어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21-22 시즌부터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선발진에 좀 꾸준히 나왔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스페인에서 국가대표팀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13번 뛰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일단 계약이 유지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4,28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는 한데 일단은 첼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어제 나왔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 첼시가 어쨌건 다시 한번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토트넘이 일단 가로챌 확률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가치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는 21살밖에 안 됐고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둘 다 뛰는데 주로는 왼쪽을 뛰고 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이 이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보이죠.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최전방에서 지속적으로 뛰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윙어 자원들이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윙어를 추가적으로 영입하겠다라는 토트넘의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고, 이번 시즌 살펴보면 라리가 24경기에서 3개의 골, 9개의 어시스트, 코파델레이에서도 3개의 골,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일단은 도움을 잘 주는 선수다. 윙어로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수가 토트넘에 많이 필요하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요즘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선수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고의 상황일 때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을 때 최대한 이 기량을 살려서 토트넘의 우승컵을 이뤄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통계거든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탑5 이 상위 5팀을 상대로 몇 골을 넣었는지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5골. 야, 대단하죠. 그 다음이 잭슨, 그리고 이삭, 포든인데, 자, 잭슨 같은 경우에 첼시 선수고, 이삭은 이제 뉴캐슬 선수고, 포든은 맨시티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잭슨의 4골 중에 3골은 그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첼시전에서 이제 토트넘이 9명으로 줄었을 때, 그때 이제 잭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었고, 그래서 사실상 좀 애매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홀란 같은 경우에는 탑5를 상대로 단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3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탑5 이외의 클럽들을 상대로 골을 그럼 몇 골 넣었냐? 홀란은 18골을 넣고 그 다음에 올리 와킨스가 17골, 살라가 15골.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고 약한 팀에 강한 그런 선수 아니냐? 약한 팀을 상대하는데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강팀을 상대로 가장 많이 골을 넣는 선수다.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 홀란, 와킨스, 살라, 솔랑케 뭐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하위 팀들을 상대로 골 폭죽을 어떻게 보면은 터트리고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강한 경기에 강하고 약한 팀과의 경기에선 또 팀원들을 밀어주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반응 같은 거 보면은 잭슨이 지금 저기 4골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3골이 토트넘을 상대로 터트린 해트트릭인데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홀란과 와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낮은 레벨의 그 몹들을 상대하면서 이제 그 RPG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낮은 레벨을 계속 사냥하면서 그 경험치를 모으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이러한 통계를 직접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라고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가 EPL 탑5를 상대로 득점한 골에 아스날 2골, 리버풀 1골, 맨시티 1골, 아스톤빌라 1골 아주 골고루 넣어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전통적인 탑6라고 불리는 팀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면은 honestly amazing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놀랍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시티가 이 맨시티가 정말 상대하기 싫어하는 선수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지난 7경기 5골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 지난 북런던 더비 6경기 중에 5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첼시를 상대로는 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첼시는 탑6 전통적인 탑6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지금 이제 10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손흥민 선수의 골은 강팀 판독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가오는 경기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은 4월 13일 날 뉴캐슬과의 경기 그리고 아스날과의 경기 첼시와의 경기 이렇게 연이어서 강팀들과의 경기가 이어지고 리버풀과의 경기도 있죠. 그러니까 5월 초 지금부터 5월 초까지 강팀과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폼대로라면은 어쩌면 이때 훨씬 더 좋은 폼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더 많은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손흥민 선수를 보좌하기 위해서 새로운 윙어들을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토트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토트넘이 일단 이번 시즌 윙어들의 어떤 좋은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브래넌 존슨이나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좀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골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토트넘 공격 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영입되려고 하는 이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강팀을 상대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